뿅. 녹화를 시작합니다. 네. 자, 여러분, 내가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낼 거냐면은 항상 여기서 낼 거예요. 주제 열기. 주제 열기 여기서 냅니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는데 이는 지배자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배자가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지배자, 그러니까 계급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계급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배경.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였고 사람들은 토지와 생산물을 사유하였다. 사유, 개인적으로 소유하였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 평등했던 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계급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는 정복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권력을 가진 군장은 주변 부족을 통합해 나갔다. 사회 규모는 더욱 커졌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등장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채팅창으로 대답하세요. 질문! 지배자, 계급이 등장하게 되는 원인을 방금 읽은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배자, 계급이 왜 등장했대요? 고인돌 때문에. 그렇지. 아, 그렇지. 훌륭해요. 아,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뭐고,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나왔었죠. 색깔 다르게는 못하나? 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토지와 생산물 같은 걸 사유하게 되고, 그냥 잉여 생산물이 등장하게 되면서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개인 소유하고 싶어지게 되면서 결국 잉여 생산물이 그거 뭐고,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뿐만 아니라, 계급이 등장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난 사람인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거 맞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을 크게 만들려고 했던 거고, 고인돌하고 똑같이 청동기 시대의 지배자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무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덤이 있어요. 나 엄청난 사람이야. 난 죽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다란 청동기 시대 무덤 뭐 있을까요? 채팅으로 답해보세요. 고인돌 말고. 고인돌 말고 또 엄청 큰 게 있거든요. 바로 정답은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도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던 거고, 근데 청동기 시대지만 그때는 이집트가 국가가 훨씬 큰 거예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 내가 이렇게 이 화면에다가 보면은 이렇게 낙서를 하잖아요. 필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나와 있습니다.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 자, 기록에 보면은 우리 뭐고 고조선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압록강, 두만강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기록 있게 없게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우리는 대충 이 정도가 고조선의 영토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를 추측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 상상하기 위해서 보니까 어떤 걸 보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느냐. 이 지도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고조선 시기에 유행했었던 청동기 유물이 있어. 고조선 시기에 유행했었던 청동기 유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비파형 동검도 있고 탁자식 고인돌도 있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통으로 출토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돼 있으면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비파형 공동검과 탁자식 고인돌이 똑같이 출토되는 교집합. 이 지역이 바로 우리는 고조선의 영토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미르가 드디어 왔네. 안녕 미르야. 니 자가진단 안 했더라. 자가진단 했나?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안 했는데 9시에 보니까 안 했던데. 야. 미르야 자가진단부터 해. 자가진단하고 어이?
다음. 뭔 이야기를 했더라? 아, 맞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고조선의 영토가 이 노란색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이 노란색의 근거는 무엇이냐? 아, 비파형 동검이랑 탁자식 고인돌이 공통으로 교집합이 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다음 중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비파형 동검, 2번 창동거울, 3번 고인돌, 4번 뭐 가락바퀴, 5번 빗살무늬 토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중에서 그 뭐고 두 개, 비파형 동검이랑 고인돌 이걸 고르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옆에 볼게요. 자,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어떤 나라였을까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전부 다 수업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내가 판서에다가 고조선의 역사 하면서 당군왕검이 만들었다, 당군왕검이 만들었었고, 위만이 뺏었고, 위만조선의 특징은 뭐가 있었고 막 이야기했었다. 맞나? 우리 위만조선의 특징까지 그렇지. 대답 겁나 잘합니다. 마음에 들어요. 자, 그 뭐고 위만조선의 특징 내가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필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수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어머 선생님 랴오닝 지방이 어디인가요? 말만 들어도 중국 같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자 여기에 랴오허강이라고 있어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 야오허강이라고 있는데 이 랴오허강을 한자로 쓰면은 요하예요. 요하거든요. 요하인데 이 요하의 서쪽은 우리는 요서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그 뭐고 장수왕하고 강개토대왕이 달렸던 데가 만주벌판이랑 요동이었잖아요. 이 요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랴오허, 그래서 이 요하가 있는 이 반도, 이게 랴오허 반도예요. 그리고 요동, 랴오허강, 이거 엄청 자주 나오니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 자,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으쌰. 고조선은 랴오닝 지방을 중심으로 성립하여 중국의 연도 나라 이름입니다.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고조선 그 뭐고 국경선 근처에.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나라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연나라 때문에 일부 영토를 뺏기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과 대립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기원전 2세기 초반이 되면은 중국에서 망명해온 위만 동그라미 할래요? 위만 동그라미.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었습니다. 위만 이야기. 위만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얍. 고조선의 왕위를 차지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위만이 다스리게 된 고조선을 우리는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기억나죠? 그 내용이에요. 그 이후에 고조선은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한무제가 공격했다. 한무제는 그 유명한 비단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했다. 기억나죠? 그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필기합니다. 얍, 얍, 얍. 에이씨, 왜 이렇게 크노? 한무제의 공격으로 에이씨, 그리고 한사군 설치.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느냐? 한군현 설치라고도 부릅니다. 한사군 설치, 한군현 설치. 됐죠? 야, 필기했으면 나 지울게, 이거. 니네 필기 다 했지? 지운다. 내가 왜 굳이, 안 보여? 안 보였어. 망했네. 자, 다시 해줄게요. 보였는데 없어졌어. 한사군
설치.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한 9년 설치. 여기 기원전 108 뒤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안 보일까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것도? 오잉? 안 보여? 그럼 내가 다시 해줄게. 아, 그래. 똑똑하네. 기원전 108 뒤에다가 화살표 하고 한사군 설치. 다른 말로 한군현 설치 라고 씁니다. 한사군 설치, 한군현 설치. 선생님, 한사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가 설치했다. 몇 개를? 4개를. 그래서 한사군이에요. 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상남도 할 때 도. 그런 지역을 나누는 단위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는 가장 큰 단위가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다. 고조선의 영토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하여, 고조선 영토를 한 나라 걸로 만들기 위하여 라고 한 거. 다 적었나요? 응, 진도 나간다. 요! 맞출 시간이 됐나? 왜 이렇게 시끄럽노? 맞네. 맞출 시간이 됐네. 아닌가? 아니네. 30분이야, 30분. 자, 그리고 또, 보자. 여러분, 근데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고조선의 영토가 사실 한나라께 될 뻔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저항, 반항, 독립운동, 그렇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한나라가 그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간접 통치를 하려고 했지만은 계속 실패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이 4개의 군현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군이 뭐였는지 기억나나? 이야기 안 했나? 그렇지, 낙랑군. 이야기 다 했네. 이 낙랑군을 기억하세요. 낙랑군을 없애버리는 게 어느 나라라고 했어요? 낙랑군을 없애버리는 거. 멸망시키는 거. 그거 뭐 들어? 고구려. 고구려 맞아. 고구려의 호동왕자 이야기 안 했어요? 고구려 호동왕자. 안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 해줄게요. 자, 여튼 그러하였다. 고조선은 왕 아래에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관직 체계가 명확했던 국가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나라였구나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은, 이때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재상, 국무총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자적인 영역을 다스린 군장 세력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왕과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결국 왕은 그렇게 힘이 세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특정 구역을 다스리는 상, 대부, 장군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권력자랑 의논하여 협의하여 다스리는 체계였다. 왕이 전제 군주제는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말이 요 뒤에 나와 있네요. 밑줄 좀 칠까요? 자, 이는 고조선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연맹 최적 단계의 국가였음을 보여준다. 강력한 왕권이 없었던 그냥 일부 연합적인 성격의 국가, 연맹 최적 성격의 국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볼게요.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의 법을 두었다. 뭐 중요한 거 나왔어요. 8조법, 8조법. 네모하고 별 곱하기 이렇게 합니다. 별 곱하기 이렇게. 여러분, 근데 내 질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줌은 해봤어요, 줌? 아니요 한 애들은 학교 어디예요?
아, 상계중이 안 해봤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 줌 해본 애들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줌이 더 빠른,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닌가? 비슷해 보이나? 글쎄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여튼간 그러하였다. 자, 그럼 우리 이 중요한 별 1억 개짜리 8조법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보자. 8조법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3개뿐이에요. 3개뿐인데, 자, 믿으시세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되어야 하였다.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필기를 할 건데 또 잘 안 보일 거니까 내가 여기 채팅창에다가 필기해 줄게요.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떤 사회였다, 어떤 이념,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오, 비슷했어.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뭐를 알 수 있느냐? 생명 존중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 사상.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죽여버리니까. 자, 그런데 뒤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게 한다. 이게 바로 강민이가 말했던 노동력 중시예요. 노동력 중시. 두 번째 나와 있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이거는 노동력 중시예요. 선생님 이게 왜 노동력 중시인가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치면은 한동안 일을 못 하잖아. 일을 못 하니까 그 사람 집에는 엄청난 큰 노동력으로서의 손해를 입게 되겠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를 그 가족들한테 보장을 해주기 위하여 곡식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력 중시. 또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있게? 맞춰보세요. 그렇지. 사유재산이 있었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재산이 존재함. 그리고 또 바로 농경사회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농경사회였다. 됐죠? 자, 뒤에 있는 도둑질을 하면 노비가 되어야 한다. 도둑질을 하면 노비로 만들어버린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지. 신분제, 계급이 존재하였다. 신분제가 존재하였다. 계급이 존재하였다. 괜찮습니다. 계급이 존재하였다. 자, 그리고 우리 이거 전부 다 이 8조법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 바로 법을 통해 통치하는 법치 국가였다. 법으로 통치하는 내 맘대로 내 기분 땡기는 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법치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것 중에서는 사실 이 8조법의 내용과 그리고 또 고조선의 영토범위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뭔 얘기 할랬더라?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자. 근데 전달사항 있어요. 전달사항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5교시 수학 수업입니다. 그때 수학 선생님이 선생님월 문서 열기를 해야지 출석 인정. 문서가 있을 거니까 그걸 열래요. 그거 열면 보이나 봐요. 누가 문서 열었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 내가 수학 프린트 나눠줬죠? 그거 풀어오래요.
이거 푸는 게 수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학교로 가지고 오래요. 1. 문서를 연다. 2. 문제를 푼다. 3. 학교로 가지고 온다. 우리는 학교에서 해주신대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말하지 말고 마지막 출첵합니다. 출석합니다. 쓰세요. 5. 롤롤롤롤. 어허, 어잉? 어잉? 오케이. 다 들어왔네요. 다 들어온지 몰랐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잉? 저 JKHGY 이거 누구예요? 아, 시온이 오케이. 그럼 KNH 이거 누구예요? 누구야?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이제 나가면 됩니다. 안녕. 다음부터 영상 올릴게요. 응, 빠빠이.